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한은법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가장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금융통합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설립 목적입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설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는 그러한 목적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물가 안정은 돈을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이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바로 한국은행이 바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것입니다.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 금융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누중 문제가 바로 지금 우리 금융 안정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 안정 부분은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2011년도에도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해 6월 12일 날 한국은행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6월 12일 날 생일 축하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 1950년 6월 12일이면 바로 불과 13일 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6.25 전쟁이 발발을 했으니까요. 바로 목전에 두고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주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금융 제도도 잘 갖추고 있지 않은 아주 혼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수습을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통화가치의 안정, 즉 이것은 물가 안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금융의 민주화, 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이 중앙은행 제도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정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 설립 목적의 통화가치의 안정, 즉 물가 안정 이외에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국가의 대외 결제 준비자금 관리도 포함시켜서 은행 감독 및 외국환 업무도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당시에 한국은행의 건물인데, 지금도 한국은행 건물인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명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 건물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건물입니다. 굉장히 고풍스럽고 나름 화려했던 그런 건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이 화폐박물관에서 한번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법은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크게 개정이 되었던 것이 1962년 개정이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 개정입니다. 1962년도 5월 24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는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약화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3공화국이 그 정부 주도의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면에서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 장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 운영과 내부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크게 후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한국은행이 운영해왔던 외환 정책 기능이 다 정부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그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이제 개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 정부 추천 인사의 비중이 확대가 됨으로써 정부의 관여를 대폭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의 그 승인,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업무 검사권 신설 등이 들어가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관여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던 한국은행법이 1997년도 또 한 번의 개정을 맞습니다. 이때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또 그 과정에는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큰 사회 경제적 변화가 또 그 이후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한국은행법은 97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높아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은행 감독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감독 기능을 새로 출범한 통합 금융감독기관, 즉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과 중립성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재경부 장관이 우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그 정책결정기구의 의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다시 바뀌어서 정책결정기구의 어떤 위상을 좀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 검사권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감독 기능은 그 통합감독기구에 넘겨주는 대신에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해서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그 자료 제출 요구권과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1년 또 한 번의 한국은행법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개정의 핵심은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그 금융 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금융 안정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를 개선을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책 수단은 매우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이 지금까지 큰 틀에서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말하자면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은행의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통위의 구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그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정책 결정 기구인데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의장을 지금 견임을 하고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4년입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3년입니다. 나머지 이제 5인의 위원이 있는데요. 이 위원들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4년입니다. 자, 이 구성을 보시면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한국은행 부총재,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한 위원, 이게 한국은행 측 인사가 되겠죠. 이것이 인원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정부 측 인사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도 사실은 정부 측의 입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천한 위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부 측 인사는 한 4명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3명과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통위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은 총 8회 이루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8번 있는데요. 원래는 12번을 이루고 있다가 그 이후에 8번으로 저희가 이제 그 변경을 했습니다. 페드도 미 연준도 총 8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그 방식을 저희가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